슈프라를 탈 이유가 있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M들은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와 이러면서 한마디로 개발비를 투자하기 싫다. 쪽 세팅의 기본은 하이로드 엔드 이슈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차량은 도요타 워낙 매니아틱한 차량이고 역시나 매니아틱한 차량답게 튜닝이 딱 봐도 돼 있죠. 차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로어링 돼 있는 게 딱 보시죠. 차가 많이 다운돼 있고 그 얘기는 서스펜션 튜닝이 돼 있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게 어드반 GT 휠이 보이죠. 이 휠 자체도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비싼데 일단 나 차 매니아다 라는 게 벌써 보여지는 것 같아요. 타이어는 SUR 넥센 SUR 포지 275 3519 스퀘어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리어 쪽에 APR 리어 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멋지게 듀얼 머플러도 뒤에가 살짝 구워져 있고 그냥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서킷에서 차를 좀 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전체적인 리뷰가 도요타 수프라 리뷰가 될지 혹은 이 튜닝에 대한 밸런스의 궁합에 맞는 리뷰가 될지는 타보면서 오늘 리뷰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그 감독님한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스피드에. 그래요? 느낌 있네요. 차 약간 일반 도로를 타기에는 조금 하드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코너링을 하나 두 개 딱 감았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이게 딱 필요하네 라는 느낌이 드네요. 슈가 느낌 좋다. 익숙해졌단 말 취소하겠습니다. 네? 익숙해졌단 말 취소하겠습니다. 야, 쇽이 세팅이 너무 잘 돼 있다. 이 BC 레이싱 쇽을 저도 세팅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네네. 일단 기본빵으로 BC 레이싱 쇽 자체가 좀 좋은 것도 있어요. 있고 얘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데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네요. 지금 약간 언더스테어가 조금 있긴 있구나. 라인을 조금 작게 쓰니까 언더스테어가 좀 나오긴 나오네요. 서킷에서 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를 했을 때는 일반 도로에서는 이제 조금 사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뭐 속도 자체가 그렇게 막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말이 많은 실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요? 어떤 부분에서 말이 많아요? 이 스프라가? 뭐 그냥 너무 아이덴티티가 없다. BMW 컨트롤 C, 컨트롤 V다. 아니 뭐 달리기 차에 뭐 실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건 물론 제 기준이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거 딱 있고 버튼 딱 달려있고 공조기 따로 있고 달리기 차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전혀 중요한 거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저는 지금 이 실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걸 가지고 뭐 실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굳이 스프라를 탈 이유가 있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일단은 스프라의 계보로 간다면은 2JZ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 사실 걔는 이제 엔진 자체가 이제 완전 명기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온 국민들이 NA는 LS3, 터보는 2JZ, 그 엔진 가지고 진짜 그냥 여러 군데 네네. 써먹은 계보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실제로 막 그 차를 가지고 막 코너링이 엄청나고 그거보다는 드래그 쪽에 오히려 이제 2JZ이 이제 차가 출력이 막 2000마력 만들어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트윈 터보 막 올리고 그런 것들이 좀 유명했던 걸로 기억을 했던 거 하고 있고요. 예. 도요타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차를 워낙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뭐 도요타 GR86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만든 예전에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이름만 갖다 붙여가지고 다른 회사 차를 사와서 살짝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것들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GR86은 사실 GR86도 일본의 스바루 차고 이 차도 도요타 스프라지만 실제는 뭐 BMW의 GT4의 하드 탑 버전?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보니까 도요타에서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경영 철학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네. 개발비를 투자하기 싫다. 밥숟 그냥 뭐 이름만 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요. The sun is shining. The sun is shining down on us. There's nowhere I'd rather be. There's nowhere I'd rather be. 아 맛있다. 생각보다는 변속이 빠르네요. 2단 다운 내려가는 게 조금 엔진 보호 차원에서 그러는 건지 조금 안 내려가는 타이밍이 있긴 있어요. 물론 저도 그 상태에서 내리지는 않는데 네네. 궁금해서 한번 그냥 내려본 거거든요. 혹시 내려가나 싶어가지고. M은 다 내려가요. M은 다 내려가서 이 시프트 다운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엔진을 깨트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버런 쳐가지고. 오토인데 내려가요? 네, 내려가요. M들은 내려가요. 그래서 오버런을 많이 때려서 엔진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속을 할 때 네. 브레이킹을 먼저 해주고 다운시프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기어 먼저 내리는 거야. 속도가 아직 줄지 않았는데. 그래서 M들은 그것 때문에 오버런을 많이 때려서 엔진을 깨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궁금해서 아까 내려봤는데 안 내려가더라고. 한번 눌렀는데 안 내려가고 안 내려가네.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지금 안 내려갔잖아. 네. 그러네요. 속도가 좀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금 타이밍상 RPM 오버런까지는 아닌데 거의 끝부분에서 RPM 저단을 써야 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좀 답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그쵸. 내려가줘야 될 타이밍이 2단에서 딱 내려가줘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야. 네. M들은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와 이러면서 내려가요. 그러다 엔진 깨지죠. 엔진 와와와와 이러면서. 어쨌든 트랜스미션 보호 차원에서 2단이 내려가진 않게 돼 있다. 하지만 이게 어느 부분에서 조금 답답하게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수프라에 되게 네. 상상도 못한 단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창문 한번 내려보실래요? 창문이요? 느껴져요? 아 이거 헬리콥터 소리 같이처럼 네. 벙벙한 느낌 얘기하시는 거죠. 약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와류가 엄청 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안 찾아봤어요. 네.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오면서 이게 뭐야 이거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네. 아 그런 그 이슈가 있더라.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네. GR86에서도 이래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공간이 낮고 좁고 이런 차들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날씨 되게 애매한 때 성인 남자 둘이 타잖아요. 네. 성애가 엄청나게 이겨요. 아 산소에 의해서 너무 말하는 공기에서 좁아가지고. 네, 좁아가지고 시야도 굉장히 이 프론트 시야도 좁은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좁고 네. 이게 지붕이 낮고. 여기 필러는 엄청 두껍고. 네, 맞아요. 요즘 차답지 않게 좀 무게가 많이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를 구매하려고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 Z4나 예. 현행 M3, M4랑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네. 가격대가 좀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맞아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서킷이 만약에 목적이라고 하면은 서킷만 목적이다라고 하면 전 이 차를 살 것 같아요. 서킷만 목적이라고 하면은 예, 그 목적성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M2랑도 포지션이 살짝 겹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M2랑 또 비교해보면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이 더 센 거를 타고 싶다. 그럼 M2. 예, 출력은 괜찮은데 차량의 그 움직임이나 가벼움을 더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프라. 예, 딱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예, 물론 이 차량도 출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고 마찬가지로 M2도 튜닝을 해서 출력 올릴 수 있어요. 네. 근데 포지션은 어쨌든 걔는 트윈 터보, 얘는 싱글 터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뭐 감성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트윈 터보에서 나오는 그 엔진 사운드와 배기 사운드가 있고 싱글 배기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있거든요. 그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감성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가벼운 차를 좋아해요. 저는. 네. 왜냐면 그 가벼움에서 오는 거를 진짜 웬만큼 그걸 이기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 움직임이나 가벼운 차에서만 오는 퍼포먼스나 뭐 코너링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가지고 요새 M이 너무 무거워 차가. 맞아요. 네, 그래서 요새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지금 지바디 M2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차가 무거워가지고. 첫 번째 배기가 제가 아까 이제 어디 제품인지 몰랐는데 여기 엔드에 토메이라고 적혀 있네요. 용접 부위나 이런 것들이 되게 기계가 돌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기계가 되게 깔끔하게 돌린 느낌으로 볼트온 방식으로 잘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티탄인 것 같아요. 중통. 네. 자석 한번 대볼까요? 안 붙죠? 티탄? 네. 물론 스탠도 자석이 안 붙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차 타면서 조금 일반도로 타기는 약간 제가 하다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쇼업쇼바 뒤에 BC 레이싱 거 보이는데 인스톨은 굉장히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스프링을 보니까 스프링이 괜찮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14kg짜리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무난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드함을 갖고 있다는 거는 지금 스프링보다는 감쇄력을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쇄력을 조금 풀면은 밖에서 타시는데 뭐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는 같아요. 그게 조금 오늘 타면서 서킷에는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데 일반도로 타는 게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감쇄력으로 아마 해소를 하셔서 타시면은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서킷에서도 무작정 서스가 단단하면 예. 무조건적으로 2점만 있는 건가요? 쪽 세팅의 기본은 첫 번째 무게, 이 차량의 무게를 일단 계산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 차량의 타이어를 어떤 걸 낄 거냐. 그러니까 그립을 뭐 저그립, 중그립, 뭐 하이그립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그립을 어느 정도 대비를 끌 거냐. 내가 슬릭 타이어를 낄 거냐 아니면은 슬릭 타이어보다 조금 떨어지는 뭐 소프트 하이그립 그냥 일반 레디얼 타이어 이런 거를 낄 거냐에 따라서 쇼 세팅을 하게 되는데 쇼기 하드하게 세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립이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예. 그립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쇼기 말랑하면 이게 위에서 놀아요 차가. 예. 그립이 세지면 그립이 세면 세질수록 위에서 많이 놀거든요. 그럼 이게 노는 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단해져야겠죠. 이걸 딱딱하게 만들어야지 이 타이어의 소프트한 그립과 이 움직임을 줄여주기 위해서 강해지는 세팅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저그립 타이어다. 타이어가 저그립 타이어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노는 게 없어지겠죠. 밑에서 그립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립을 소프트하게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타이어가 그립이 없는데 서스만 하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놀아야 될 게 쇼만 하드하고 밑에 그립이 없는 타이어를 낀다 그러면 차가 이 움직임이 아예 없는 상태, 얘는 딱 고정되어 있고 밑에서 노면에서 막 차가 그냥 쭉쭉 그냥 이렇게 막 쭉쭉 밀리고 다녀요. 아니면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 이 노면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 움켜쥐질 못하고 차가 이렇게 통통 튕겨가지고 이제 밖으로 쭉쭉 이렇게 밀린다더니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립이 센 타이어를 껴도 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디 노면에다가 이제 세팅을 맞출 건지도 사실 중요해요. 내가 서킷에다가 맞출 거면은 그 연석 빼고는 튀는 구간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정도는 포기하더라도 좀 하드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일반 도로를 와인딩 기준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면 하이 그립 타이어로도 약간은 소프트와 하드 요 그립 사이의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돼요. 왜? 노면의 팁 현상을 잡아주는 세팅이 들어가야 돼. 아무리 소프트 그립을 꽂아 넣더라도 핵심은 차가 공중에서 바퀴가 이렇게 뜨는 현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잡고 있어야 되는데 떠버리는 순간 그립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면에다 붙이는 게 중요한 거지. 쇼의 세팅의 가장 기본은 노면에다가 바퀴를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이후에 다른 세팅들이 또 뭐 섬세하게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리고 수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베이스로 쓰고 있는 BMW G4 차량 있잖아요. 네네. 타이로드 엔드 이슈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두껍다가 얇아졌다가 다시 두꺼워지는 요 자리 있죠. 네. 여기가 안 좋은 노면을 때리거나 했을 때 그립이 좋은 타이어를 꼈을 때 갑자기 이게 휘어가지고 얼라이먼트 확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근데 이게 개선품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지금 봐도 너무 얇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질 중에 하나여가지고 운전하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요타의 수프라는 BMW M 같은 맥락이잖아,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제 M들은 하체 암들을 이런 주물 하체를 안 쓰거든요. 이거 절곡 방식이잖아요. 이거 말고 다 알루미늄으로 써서 여기를 굉장히 가볍게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절곡 방식의 하체 암대를 썼네요. 네. 그래서 피디님 거 마이크 한번 줘보면은 자석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소리 여기도 여기 암대도 잘 붙죠. 그래서 이제 BMW M들은 보통 여기다가 알루미늄 하체를 쓴다. 그래서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현가하 질량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저중심 설계 아닙니까? 밑에다 무게 중심을 많이 준다. 밑에다 무게를 준다. 도요타의 큰 그림이었나? 디프 냉각피는 M에 비해서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냉각피는 M들은 여기에 핀이 다 달려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다 달려 있는데 얘는 요거 하나 있네요. 여기 뒤에 이만큼 아주 그냥 귀엽게 하나 달려 있네요. 이런 거는 좀 M스럽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약간 이런 것들. 왜냐하면 얘가 G4라는 베이스를 쓰는 게 아니라 도요타 86이라는 이름으로 쓰니까 86으로 왔을 때만큼이라도 이런 부품들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재를 좀 좋은 거를 쓰면 좀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네요. GR 말씀하시는 거죠? 86. 그렇죠. 86 미안해요. 86 200. 자꾸 저번부터 계속 86만 찾으세요. 왜 이렇게? GR 수프라 죄송합니다. 수프라 어쨌든 도요타의 수프라 하면은 M과 같은 맥락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소재가 조금은 아쉬운 것 같다. 도요타 수프라 차량 너무 재밌게 타본 것 같아요. 일단은 차주님 차량 협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도요타 수프라라는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차량을 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주님이 리뷰를 신청한 이유가 현재 차량에 튜닝이 많이 돼 있어서 이 튜닝이 돼 있는 밸런스 상태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프라 리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차량 세팅 쪽으로 리뷰가 좀 됐던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이게 무슨 리뷰지라고 좀 있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튜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수프라라는 차를 타보면서 일단은 머릿속에 든 생각은 튜닝빨이 굉장히 잘 받는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신차가가 약 8천만 원, 그리고 중고차가 현재 한 7천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 방어도 굉장히 잘 되는구나. 그 얘기는 고로 매니악한 차량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저도 한 대 갖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수프라 차량이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H매틱 수동 기어가 나오면은 저도 한번 사실 생각을 고려를 해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이 차량을 자금적 여유가 좀 된다면 갖고 싶다. 그리고 튜닝이 돼 있는데 튜닝빨이 굉장히 잘 맞는다. 그리고 오늘의 이 리뷰를 해줬던 차량은 전체적으로 차량 하체 인스톨 세팅이라든지 이런 튜닝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믹스 매치가 잘 돼 있고 밸런스가 잘 맞는다라고 오늘 총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수프라 차주님께서 서킷 리뷰도 한 번 더 맡겨주신다면 서킷에서 한계 주행을 통해서 또 어떤 맛을,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한 번 더 신청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